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의 먹살 경제. 자, 김 사장님 준비하신 내용 알려주세요. 예, 요즘 우리 자영업자들 지금 6월인데 3월, 4월에 세금 환급철, 텍스 리턴 시즌 때 잠깐 바빴고 지금 뭐 5월, 6월 들면서 약간 한가합니다. 한가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좋아요. 좀 쉴 수 있어서. 그런데 저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주변 보면은 사실 다 똑같아요. 다들 지금 슬로우하다, 뭐 영어로 그러죠. 슬로우하다. 자, 그런 상태입니다. 뭐 이게 이렇게 지속이 되다가 이제 백투스쿨 시즌 있죠. 이제 아이들이 네. 대학 갈 때쯤 돼서 다시 반짝 경기가 돌아오겠죠. 뭐 그게 늘 해마다 있는 하나의 뭐 패턴이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아주 좀 특별한 시기죠. 예전엔 볼 수 없었던 아주 고물가,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지금 상황인데 2022년 6월 22일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상원에 나가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상원 의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또 응답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죠. 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특히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의 그 금리 인상이라든가 양적 긴축 이런 문제들을 펼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자칫하면 그 경기 침체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고생하는 사람은 누구냐? 결국에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 저소득층들, 지출의 대부분이 그냥 먹거리와 생필품에 사용해야만 하는 저소득층, 우리 중산층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고통이 가중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도 좋지만 중산층이나 저소득층들의 고통을 강요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정책은 조심해야 된다. 정책을 펴더라도 이러한 점은 명심하라. 이렇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오늘 제롬 파월 의장과 얘기한 것들이 참 언론에 좀 많이 보도됐어요. 예. 그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뭐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에 따라서 약간 걱정될 정도의 경기 침체 현상이 일어날 걸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이렇게 막 빠른 시간 내에 많이 올리는데 아무 문제 없이 이게 연착륙이 쫙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요행이죠. 요행을 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산층이나 일반 미국의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겪더라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춰봤을 때 경기 침체가 일어나긴 하더라도 무슨 옛날에 29년대 대공황이라든가 뭐 이렇게까지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로 본다. 왜? 미국 경기는 지금 나름대로 탄탄한 편이라고 그랬어요. 탄탄한 편이다. 특히 실업률 같은 거 보세요. 괜찮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GDP 성장률 같은 것도 현재 괜찮은 편이에요. 다만 에너지, 원유가와 먹거리 가격이 참 많이 치솟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도 얘기하는 게 이거는 결국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생긴 약간 딴 거보다는 짧은 문제예요. 이거는 원유가와 먹거리가 식량 위기 지금 현재 이거는 조금 짧아요. 딴 거에 비해서. 그렇지만 팬데믹 시기에 일어났던 그 일손 부족, 그 공급의 문제 이런 것이 조금 현재까지 좀 길게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시간이 더 걸릴 문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의 얘기는
미국은 조금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낫대요. 어. 왜? 네. 일단 이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거 막 정책을 누가 제일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까? 미국이 할 수 있죠. 맞아요. 미국이 하면 다른 나라를 따라하잖아요, 다. 네. 그 선빵을 날리는 자의 이점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유럽이나 일본은 이 먹거리나 원유 이거에 대해서 의존적이에요. 자체 생산을 못 하잖아요. 유럽에 뭐 기름이 많이 납니까? 거의 안 나요. 맞아요. 네. 일본, 한국 기름 없잖아요. 원유. 근데 미국은 다행인 게 스스로 원유 생산도 할 수 있고 뭐 식량도 사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 땅 넓고 뭐 물건도 잘 만들 수 있는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많이 있고. 그래서 미국은 다른 나라 유럽이나 일본, 한국 여기보다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도 괜찮고 지금 실업률도 뭐 굉장히 낮고 고용 상태도 아주 좋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래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한인 동포분들도 너무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때 2021년 이때 막 돈을 막 풀어가지고 경기를 회복시키고 한 것들 그 너무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있긴 하지만 인플레이션만 잘 잡고 뭐 그런다면은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잘들 했네, 미국은. 물론 그냥 우리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런 여파로 스리랑카 뭐 무슨 엘살바도르 이런 데 뭐 먹거리가 없어서 막 지금 시위를 하고 맞아요. 이러고 막 난리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네. 이런 것도 생각은 해야 돼요. 미국만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고 뭐 우리는 아무 걱정 없어 하고 뭐 있으시면서 배투 드리면서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세계 전체도 생각을 하긴 해야 되지만 여하튼 당장은 그러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하여튼 제롬 파월 의장은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금리를 막 인상하고 방공책으로 나갈 건가? 제롬 파월의 기준점은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까지 이런 정책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뭐 당연한 소리죠.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대부분 뭐 마스크도 안 쓰고 뭐 한 거의 다는 아니지만 한 3분의 2 이상은 평상 생활 같은 것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맞아요. 네. 그렇죠. 예. 또 주변에 또 코비드 많이 걸려요. 많이 걸려도 또 금방 다 나아요. 예. 그리고 뭐 입원하거나 뭐 사망하거나 이런 숫자는 훨씬 줄어들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뭐 다 백신도 많이 맞았고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이 맞고 면역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뭐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코비드가 약화된 거다라고 그냥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래서 코비드 때 이제 work from home 그러면 지금은 그럼 다 직장에 다 돌아가서 사무실 근무를 하느냐?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이제는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 병합 일터. 왜냐하면 재택근무 해보니까 장점이 있거든요. 회사가 볼 때도 장점이 있고 그 직원들이 볼 때도 장점이 있거든요. 재택근무.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그냥 여유 있게 일하니까.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가장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머니고 연봉이 얼마인가 돈 얼마 주나 이게 제일 중요한 요인이에요. 직장을 구하는. 맞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재택근무 가능해요? 이거랍니다. 이제는 재택근무가 무슨 뭐 다른 혜택 이거보다 재택근무 가능하냐 이거를 묻는데요 사람들이. 뭐 이해 가죠. 뭐 아이도 봐야 되고 무슨 일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직장을 못 나가고 뭐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서 일을 하면 다른 일들 다 하면서 이제 일만 딱딱 하면 되거든 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건강에도 좋지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4일은 집에서 그냥 그전처럼 근무해라. 그거 괜찮다. 그리고 한 하루나 이틀만 회사에 나와라. 또는 한 달에 한 번만 회사 나와서 일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그냥 쭉 일해라. 지금 이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의 경향으로 많이 가고 있대요. 최근 ZPR라고 하는 설문조사 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직장인들의 83%가 이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를 좋아한대요. 오.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트라이앵글에 바이오 크리스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생명과학 관련된 회사인데 뭐 단백질 구조 같은 거 연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 회사가 이제 새로운 시설을 이 트라이앵글 쪽에 짓는데 아예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 개념으로 지었대요. 그래서 오. 이제 그 규모나 그 내부 구조를 이거는 이제 옛날 방식으로 사람들이 다 와서 뭐 출근하고 막 일하고 퇴근하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지은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네네. 필요할 때마다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끝나면 집에 가서 다 일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었어요. 게다가 단순히 규모나 구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VR을 쓸 수 있게 버추얼 리얼리티 있죠. 막 3D 입체로 이렇게 서로 볼 수 있게 하는 막 이런 장치를 그 사무실에 해놨어요. 오. 그래서 재택근무할 때도 단백질 구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네네. 3차원으로 막 보여줄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갖춘 거예요. 그럼 집에서 아. 근무하면서도 야 저기에 뭐 질소하고 뭐 산소가 이런 식으로 어머. 결합돼 있는데 저걸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네? 너는 이쪽 방향으로 연구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하게 어머나. 완전 이런 그 직장 식으로까지. 생활이라는 게 네. 이제는 그 옛날에 우리 그 직장 생활 그 개념하고는 완전 달라졌네요. 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가 그냥 단순히 몇 시간은 집에서 일하고 몇 시간은 직장에 나와서 일해라가 아니라 이 구조 자체를 이렇게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첨단 기술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뭐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거길 꼭 가야만 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나머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이브리드 상태로 일을 하면 될 거고, 우리같이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뭐 어떡합니까? 계속 가게 가서 일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재택근무 아니고 그냥 100% 현장 근무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가게를 내 집처럼 꾸미면 어떻게 되나? 오. 그러면 이거는 재택근무 비슷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러네요, 진짜. 우리 가게에다 김치도 갖다 놓고 TV도 갖다 음. 놓고 그 반신욕 하는 것도 갖다 놓고 어머, 어머. 가게에서 일을 하면 그것이 바로 어. 자영업자의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 개념이 아닌가. 이거는 정말 음.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한번 해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그 인류 노동 형태 진화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음. 옛날 노예는 어떻습니까? 노예. 평생을 근무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밤 네. 11시에도 주인이 야, 나 목말라 그럼 물 떠다 줘야 되고, 네. 온 삶이 삶이 24시간 일이죠. 9, 7일 뭐 평생을 근무지에서 이탈하면 안 되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 게 노예고, 노비는 아마 자기 조금 노예보다는 낫겠지만 여하튼 모든 일을 다 해야 돼요. 주인이 시키는 거. 그렇죠? 뭐 마당도 쓸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뭐 소도 잡아야 되고 장작도 패야 되고, 이제 노비. 그 대신 뭐 약간의 자기 삶이 좀 더 보장이 됐겠죠. 노비는. 저 잘은 모르겠는데. 그럼 노동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노동자는 사생활이 있죠. 회사로 가지 않습니까?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 이거예요. 네. 직장인들 보통 옛날에. 그럼 이것도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많이 속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크게 일이 없어도 자기 막 7시까지 가서 뭐 땅 도장 찍고 나 출근했어.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네. 7시 돼서 퇴근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 부장님도 안 가시는데 내가 갈 수 있나? 맞아요, 7시 반까지 맞아요. 있어야 되고 눈치 보고. 일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유의 형태로 보면 이것도 구속이죠. 구속이 많이 있는 거죠. 노예나 노비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러면 그런 거 보면 참 재택근무는 이런 상태로 볼 때는 네. 속박되는 게 굉장히 조금 있는 거죠. 나머지는 자기가 음. 자유자재로 써야 돼요. 직장 다닐 때 옛날에 물론 월차, 연차 휴가 내가지고 개인 일 보는 게 그게 정석이긴 하지만 그렇게 합니까? 어떤 일이 갑자기 몇 시까지 가서 막 도장 찍어야 되고 막 은행에다가 뭐 입금해야 되고 막 이런 일이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 또 눈치 보고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눈치 보면서 나가야 되고 그 음. 조마조마함과 이런 거. 근데 재택근무하면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눈치 음. 보고 이런 거 없고 모든 생활은 내가 다 컨트롤하고 이제 주어진 일만 정확하게 잘 해내면 되는 거예요. 성과를 올려서. 예, 그렇게 보았거든요, 오늘 내가. 그래서 야,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 이거는 참 또 꽤 많은 사람들을 좀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겠구나. 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텃밭 일기. 텃밭이라든가 작은 농장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텃밭이나 작은 농장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 담당자를 어제 만났어요. 어머, 그래요? 네, 우리 카운티의 농업 담당자입니다. 오. 그러니까 사실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한 명씩 카운티로 파견을 해요. 이게 농사 짓는 곳에. 이 사람은 그 카운티의 농업 현황이 어떤가, 어떤 작물을 기르나, 어떤 가축을 기르나, 농가 수는 얼마나 되나, 소출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구매한 토지에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푸릇한 채소, 고추, 야채, 긴 포스터가 쫙 사무실에 걸려 있어요. 아주 벌써 농사 짓는 분위기가 벌써 딱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데 참 구체적으로 잘 아세요. 딸기 농사는 뭐가 문제고, 호박 농사는 뭐가 문제고, 막 이런 얘기. 현재 콩이 많이 필요로 하다. 옥수수도 지금 필요로 한 상황이다. 뭐 그다음에 각 작물의 특성에 대해서도 잘 얘기를 참 잘하고 정말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잘 해줘서 아주 큰 도움이 됐어요, 저한테. 그리고 사무실에 가면 각종 정보들이 이렇게 많아요. 뭐 공무원의 사무실이라기보다는 꼭 사회치 클럽 뭐 이렇게 어린이들이 같이 모여서 책도 보고 같이 자기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공간 같죠? 그러네요. 편안해 보이네요. 네, 굉장히 편안하게 보여요. 책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갖춰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서 볼 수가 있고, 예, 이렇게 또 사진으로도 또 어떻게 기르나, 어떤 게 장점인가, 이런 거를 이렇게 잘 해놔서 아주 도움이 됐습니다. 이분의 last name이 버언스입니다. 버언스, B-U-R-N-S.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같이 사무실에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사진도 같이 찍었어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네. 우리 한인사회에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한다. 사진 좀 같이 찍어줄 수 있겠냐 했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줬습니다. 또 옆에 있는 친구는 혹시 제가 관이나 시설물이 필요할 때 이거를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분하고 같이 갔습니다. 오. 제 친구랑 가서 이제 네. 같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디렉터의 라스네임이 버언스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직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결혼을 한 남편의 성인지 본인의 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버언스, 뭔가 태운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이 사람의 선조 중에 누군가는 이 화전을 했던 사람이다. 이런 추측을 했죠. 그럴 수도 있을지도 네. 몰라요. 딱 보니까 정말 만나보니까 이분은 그 외모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게 좀 실례이긴 하지만 정말 그 아메리칸 원주민 그런 식으로 보이기에. 그래서 버언스 무슨 레인 워터 늑대와 함께 춤을 뭐 이런 게 라스트 네임일 때는 뭡니까? 원주민 느낌 나는데요, 원주민 좀.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분의 남편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그 피를 받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참 농사도 잘 짓고. 그래서 뭐 아메리칸 네이티브스 중에서 이 불을 태워가지고 농사를 진다면은 그 당시 대부분은 사냥하고 채취해서 먹고 살았을 텐데 불을 사용했네요. 불을 사용해서 해가지고 했다면은 그 당시로서는 아마 그 일대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앨런 머스키 정도의 입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쟤는 왜 저거 불을 지르고 그런디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몰라. 이렇게 불을 질러야 싹이 나고 그러는겨. 그러면서 했기 때문에 아마 버언스가 아닌가 해서 이분의 많은 얘기를 들어본 결과 저한테 딱 맞는 거는 저의 상황을 잘 얘기해 줬거든요. 많은 시간을 농사일에 투입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나무를 기르는 게 제일 낫겠다. 아. 예, long leaf pine. 우리 긴 솔잎 소나무가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의 주 소나무거든요. 많아요. 네. 예, 기억해요. 이게 뭐 솔잎 길이가 이만큼 굉장히 깁니다. 한 뭐 20cm 이상 가고 그래요. 네. 제가 살던 집 앞에도 많았어요. 네, 바로 요게 이제 굉장히 오래 자란답니다. 그래서 한번 심으면 한 60년 가면 이제 이게 나무를 베어서 소출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당장 소득을 얻을 수는 없어요. 물론 한 5년 뒤부터는, 심고 나서 5년 뒤부터는 파인 스트로 있죠. 솔잎을 채취해서 그거를 더미로 해가지고 베일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걸 팔면 뭐 1년에 한 두세 번씩 그 솔잎을 채취해서 팔면 약간의 수입이 생기긴 하겠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먼 장래를 바라보고 기르는 거죠. 근데 파인출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반듯이 잘 크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굉장히 키도 건축자재로 크고. 많이 쓰이잖아요. 건축자재로. 네, 그래서 요거를 추천하더라고요. 요거를 추천해서 네. 저도 생각 중입니다. 이거는 이제 연방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얘기를 다 해주고, 그다음에 이거 관리해주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관리해주는 회사도 소개시켜주더라고요. 이거를 연방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플랜을 쫙 보여줘야 된대요. 언제 심고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게 병충해를 없애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1월이나 2월 정도에 좀 태워줘야 돼요, 밑바닥을. 그거를 태워주는 회사를 자기가 잘한대요. 어머. 이거 한번 보세요. 네, 이 회사를 소개해줬습니다. 근데 이 NC Sandhills Prescribe 이거 뭐라고 나왔어요? BURN 번 나왔죠? 네. 네, 역시 라스트 네임이 나오네. 미스 번스가 바로 아유, 연관이 딱딱 되지 않습니까? 아유, 그러네요. 네, 이 회사랑 하면 이 회사가 잘 해준대요. 특히 이런 퍼밋 받고 뭐 이런 거 하는 것까지도 관공서에 이런 것도 다 해준다고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 농업의 아픔까지도 얘기해 주더라고요. 농업의 아픔. 네, 그거 듣고 참 어떤 농부는 대대로 농산일을 너무나 잘하는 농부가 있었답니다. 뭔가를 잘 지었대요, 농사를. 그런데 수입이 마이너스랍니다. 어머. 왜? 홀세일로 다 팔았는데 이 사람이 농작물을 다 걷어가고 돈을 안 주고 그냥 도망갔대요. 아우, 어떡해. 야, 미국에도 이런 일이 있나? 아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많다고 그러네요. 많대요? 네. 야, 이게 흑역사인 거예요, 흑역사. 이 농업에 비해. 아우, 어떡해. 얼마나 힘든데. 미국 사람들이, 미국 농부가 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아유, 그러니까. 있대요. 이런 일이 있고 아우.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팬데믹 때 자재값이 치솟았잖아요. 그랬죠. 네. 지금도 그 소나무 판때기 나무 어제 가봤어요, 제가 로우스에. 네. 한 48인치짜리 뭐 20불 30불 그래요. 웬만한 통판이. 네. 엄청나게 비싸죠. 아우. 그런데 이 나무를 기르는 사람은 과연 얼마를 버느냐? 팬데믹 때. 네. 하나도 못 벌었대요. 아유, 어떻게 그렇지? 자재가 부족했는데. 도매업자들이 모든 것을 쥐락펴락 하기 때문에 농부한테는 돈 안 준대요, 그냥. 아유, 그럼 어떡해. 그 사람들만 돈 잔뜩 버는 거예요, 그냥. 그 중간. 야, 이거 이런 정말 일이 잘못됐네. 많답니다. 많아요. 예. 이런 얘기까지도 우리 미스 번스가 얘기를 잘 해주셔서, 야, 아유. 정말 아픈 얘기까지도 해주시네. 참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 2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많은 거를 보고 들었어요. 대부분 우리 한인분들은 자영업에 많이 종사하시죠. 아니면 뭐 IT 업계라든가 뭐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데, 농업에는 뭐 그렇게 많이 종사는 안 하시지만 한인분들 늘 마음속에는 텃밭이라든가 작은 농장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으세요, 다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혹시 관심을 가질까 해서 요 얘기를 한번 나눴고, 그런 분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 그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머, 그래요? 그 페이스북 그룹 이름은 텃주 대감입니다. 와. 네, 제가 대감님한테도 그 초청을 보냈는데 아직 가입을 안 했어요. 그래요? 네, 아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텃밭 주인들의 대안과 공감해서 텃주 대감.
야, 여기에서 이름도 좋네요. 여기에서 텃밭이나 그 작은 농장 하면서 겪었던 일들, 또 나누고 싶은 정보, 또 팔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작물,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마음껏 거래도 하시고 다 하시라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공하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제 텃밭 소식을 간단하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준비했으니까. 자, 이거는 고추 오, 롯에서 묘목을 사다가 심었는데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 고추는 칠리 아, 페퍼예요. 이 오, 묘목을 이 씨들링을 갖다가 심으면 금방 커요. 이거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고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기분이 아주 좋아요. 이렇게 며칠 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고추가 열린 거 보고. 자, 이거는 할리피뉴예요. 어머나, 네. 시들링을 사다가 심었는데 벌써 빨갛게 변하고 아주 꽤 와, 많이 열렸죠. 네, 어유, 신기하네요. 3개 사다 심은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아이고, 많이 세상에. 납니다. 그다음에 제가 진정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씨를 갖다가 튀어가지고 심은 오이입니다. 이거는 정말 씨 갖다가 심은 거예요. 이만큼. 근데 어머나. 이만큼 조금 있으면 이제 열매도 열릴 것 같아요. 아주 무럭무럭 잘 오.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아우, 보람 있으시겠다. 그다음에 샬롯에 패친께서 주신 돼지 감자 묘목을 갖다 심은 거는 이렇게나 잘 어머나, 성장. 어머나. 너무나 많이 잘 성장을 해서 야. 뭐 밑에는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감자가 정말 많이 있는지. 근데 이 줄기와 잎은 아주 정말 건강해 부러울 보이는데? 정도로 이렇게 잘 자라요. 그래서 제가 야, 잎이 너무 많아서 이거 안 되겠다. 잎을 따서 한번 먹어보자. 왜냐면 돼지 감자 잎을 먹는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지만 설마 죽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돼지 감자 먹는 거니까 네네. 어땠어요? 먹는다고 죽을 건 아닐 것 같아서 잎을 몇 개 따봤어요. 그다음에 약간 벌레 먹은 것들 위주로. 그리고 아까 그 할리피뇨 고추 네네. 몇 개 따서 아침에 된장국과 함께 잡곡밥과 함께 어머나. 제가. 어머나, 그다음에 어머나, 요 어머나. 깻잎은 샬롯에 우리 오 선배님이 주신 거를 제가 간장이 있길래 간장 속에 살짝 담갔다가 절였어요? 가볍게 절인 거 이렇게 해서. 야. 이 식단이 어때요? 괜찮죠? 이 식단. 아우, 이거 너무 멋지네요. 아주. 요 감자, 돼지 감자 잎은 호박잎처럼 약간 거칠하고 약간 뻣뻣해요. 그래서 살짝 오. 데쳤어요. 오, 어땠어요? 그래. 드셔보셨어요? 그랬더니 이 씹는 맛, 네. 식감. 식감은 호박잎이랑 비슷해요. 그런데 맛은 호박 그 향은 안 나요. 그냥 별로 향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만 이 깻잎이랑 같이 이렇게 먹으니까 괜찮고, 이 할리피뇨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네. 와, 이 한 3분의 1을 살짝 잘라서 먹었는데 뉴클리어 핫. 핵폭탄.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너무 매워서 딱 오. 그것만 먹고 나서는 다시 먹질 않았어요. 왜냐면 잘못하면 속 버리겠더라고. 아니 매워도 왜 이렇게 매워? 그거 얼려놨다가요. 예. 그 양념할 때 뭐 찌개 끓일 때나 그럴 때 조금씩 이렇게 넣으면 맛있어요. 예,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직접 먹기는 이건 네.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해서- 근데 네. 네, 고추 농사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스리라차 소스라고 말하죠. 스리라차 소스? 네. 그 베트남 쌀국수 먹을 때 그 소스에 빨간 매운 소스. 그게 인기가 많잖아요. 예. 근데 그게 품절 상태래요, 지금 또. 왜냐면 고추 지금 우리 지구 온난화 때문에 고추 농사가 그렇게 안 돼서 스라차 소스가 아주 동나고 있다고. 그거 매니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소스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기후가 약간 바뀌어서 온도가 1도씨, 2도씨 차이 나면 뭐 병도 생기고 막 이런답니다. 고추가 다 죽고. 농장도 안 잘, 그렇죠. 번스한테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좀 스라차 소스 몇 개 사다 놨어요. 그래서 고추 농사 지금 하시는 거 좋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좀 더 대규모로 지어서 우리 태바님한테도 한 병 보내드려요. 보내주세요. 자, 283화 먹살 경제. 먹고 살기 위해서 고추 농사를 졌는데 너무 매워서 먹고 죽게 생겨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텃밭 꼭 먹을 것만이 아니라 꽃이라든가 가축, 뭐 염소, 닭 기르시는 분들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들이나 사진 있으면 그 사연 같은 거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셔서 우리 먹살경제 시간에 방송해서 다른 분들이랑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텃주대감 페이스북 그룹 많이들 가입해 주셔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